대표님, 네. 그 캠코더는 누가 주로 사용합니까? 요즘에는 예전에는 학원에서 좀 많이 쓰셨는데요. 개인적인 용도로도 쓰셨는데 요즘에 뭐 스마트폰이 워낙 잘 나오니까요. 그래서 무대 영상, 뭐 커튼콜, 그다음에 공연 영상 찍으시는 분들,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죠. 근데 이제 간혹가다 요즘에 왜 그거 있잖아요. 뭐 수술하는 장면, 그거 찍는 영상도. 아, 수술도? 근데 의사 선생님들 오셔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캠코더를 지금 보면 캠코더가 많은데 캠코더를 선택하는 제품 선택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캠코드가 아니라 캠코더예요. 제가 발음이 많이 안 좋습니다. 네. 그럼 캠코더를 네. 그 선택하는 기준이라는 게 따로 있을까요? 근데 사실 캠코더가 선택하시기가 가장 쉬워요. 이제 크게 종류가 4가지? 그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소니에서 AX700, AX43A, 그 다음에 캐논에서 HF-G70, 파나소닉에서 VX1. 그래서 오히려 선택하시기가, 그러니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좀 제품 수를 좀 줄인 것 같아요. 딱 필요한 몇 가지 제품들만 딱. 네네네네네. 아, 그래서 오히려 캠코더 선택하시기가 가장 쉬우세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네. 캠코더도 사용하고 미러리스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그럼 미러리스랑 캠코더랑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미러리스는 일단 영상미는 있죠. 영상미. 네. 영상미라는 게 쉽게 뭐, 만약에 인물 촬영을 하신다? 그러면 인물은 뽀샤시하게 나오고 배경은 자연스럽게 날려버리고. 아웃포커싱. 그렇죠. 그런 기능이 있고. 근데 이제 장단점이 다 있는 게, 미러리스는 뭐가 막히는 게 되게 많아요. 뭐가 되고, 뭐가 안 되고, 뭐 시간 제약도 30분 있고. 근데 만약에 조금 신형 모델로 해서 뭐 소니 A7C나 요번에 신형 나온 A6700이나 이런 건 뭐 시간 제약 없이 하실 수 있는데, 문제가 꼭 되는 게 줌이 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줌이 보통 렌즈를, 기본 렌즈가 1650 뭐 이런 렌즈 하면은 기본 3배 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공연 영상은 사실 못 찍는다고. 그렇죠. 봐요. 멀리서 찍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있잖아요. 가까운 거리에서도 찍을 수 있고 멀리서도 찍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걸 되게끔은 못 해요. 네, 이해했어요. 되는 걸 안 되게끔은 할 수 있지만, 아니 뭐 그 왜 미러리스에서 디지털 줌 있잖아요. 네네, 디지털 줌. 그러면 확 쪼개져 버리거든요. 그렇죠. 화질이 확 쪼개져 버리죠. 그럴 거면 그냥 스마트폰 쓰는 게 낫죠. 그런 차이. 그게 대표적인 차이. 근데 요즘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뭐 스마트폰이 있는데 누가 카메라 써요? 누가 캠코더 사요?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스마트폰은 거기까지예요. 왜냐면 스마트폰은 이렇게 촬영해서 이렇게 찍잖아요. 네. 촬영해서 찍으면 고정된 피사체를 찍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그러면은 괜찮아요. 근데 이게 모션이 움직이거나 그러면은 끊기는 느낌이 나요, 영상이. 그러니까 좀 큰 모니터 연결해서 본다든가 그러면은. 근데 요즘에 스마트폰도 워낙 좋죠.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요. 어중간하게 뭐 3, 40만 원대, 4, 50만 원대 이제 이제 필요에 의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저는 그냥 스마트폰 쓰셔도 괜찮습니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가격대면. 이게 뭐 라이브 스트리밍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 오셔갖고 CX 그런 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스마트폰이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 정도 수준에서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모델이 4가지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소니 2개, 캐논 하나, 파나소닉 하나, 이 정도. 근데 요거 이상의 모델들도 있죠. 더 윗버전 모델들이 있죠. 요즘에 뭐 시네마 카메라라고 해서 미러리스 형식으로 FX3, FX30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그게 취미생활 하면서 하실 수는 있지만 그런 비용적인 부담을 드리면서 할까요, 과연? 근데 이게 아까 그 전 얘기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말씀 못 드린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줌 기능이 딸려요, 미러리스는. 그 렌즈를 뭐 70에 200 렌즈 하면은 막 100통 렌즈에다가 굉장히 줌이 많이 될 것 같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 안 되거든요. 캠코더보단 떨어져요. 캠코더는 AX700만 광학 12배 줌이지, 뭐 캐논, 소니 AX43A나 G70이나 이런 거 광학 20배 줌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게 완전 차이가 나네. 네. 그리고 VX1은 24배까지 돼요, 또. 24배. 동물원 찍으시는 분들, 호랑이랑 사자 찍으시는 분들도 구입하신다, 맞아. 그럼 요즘 트렌드가 됐던 그 탐조.
어. 새 촬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요즘에. 근데 새 찍는 분들은 저한테 한 번도 안 오셨어요. 근데 동물원 가셔가지고 저희 단골 손님 중에 있어요. 오콩님이라고. 네. 네네. 그분은 근데 취미생활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주일마다 뭐 어디 뭐 저기 어디 봉화도 내려가시고 막 그렇게 하셔갖고 호랑이만 전국을 찍으세요. 예, 다니시는구나. 예, 취미예요. 근데 그게 직업이 아니에요. 음,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줌이 많이 돼야 돼요. 그럴 땐 캠코더. 예, 뭐 호랑이를 요 앞에서 찍을 수 없잖아요. 네, 그럴 수 없죠. 그렇죠. 거리감이 가까운 거리도 찍지만 멀리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러리스 같은 경우는 영상미는 있는데, 그리고 이 영상 굉장히 훌륭하게 잘 나와요. 근데 이 영상미는 있는데 단점이 줌 기능이 좀 떨어진다. 그리고 뭐가 되고 뭐가 안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캠코더는 사실 영상미는 별로 없죠. 기록 보관용이라고 봐야죠. 근데 스마트폰보단 좋아요. 그 그래도? 전에 얘기했던 좀 3, 40만 원대 빼놓고는 스마트폰보단 잘 나와요. 그러면 제가 네. 지금 캠코더 얘기를 쭉 들었는데, 그러면 캠코더를 내가 구매를 하면서 네네. 부가적으로 필요한 장비들이 또 따로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메모리는 있으셔야 되고, 메모리는 공연 영상 찍으시는 거면은 보통 2시간 안쪽이시더라고요. 2시간 안쪽. 네, 그러면은 4K로 하셨을 때 보통 128기가 한 2시간? 근데 압축열에 따라서 물론 조금 틀리기는 그렇죠, 해요. 그렇죠. 그리고 영상 FHD로 하시면 128기가 기준 한 8시간? 8시간. 근데 파나소닉은 또 좀 짧아요. 근데 압축률이 좀 틀리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그거에 따라서 좀 틀리기 때문에. 근데 128기가 하시면 사용하시는데 전혀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 그 정도. 메모리 카드 있으셔야 되고, 뭐, 고정 촬영을 하신다 그러면 삼각대 있으셔야 되고. 삼각대는 그렇죠. 네, 근데 대신에 삼각대도 그냥 기존에 있으시면 그냥 기존 거 그대로 쓰셔도 돼요. 근데 대신에 손잡이 있는 거. 핸들 그립 있는 거. 그렇죠. 그렇지. 보레드 방식이면은 얘를 기준을 잡아야 되니까 그렇지. 수평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래갖고 손잡이 있는 걸로 하시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조금 헤드가 부드러운 거. 왜냐면 뻑뻑하면 영상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뚝뚝뚝뚝. 맞아. 그러면은 좀 정신 건강에 안 좋겠죠.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만약에 요즘에 영상만 신경 쓰시는 게 아니라 음성도 신경 쓰시기 때문에 그죠, 요즘. 음성 ASMR 뭐 좀 깔끔한 음성을 원하신다 그러시면은 그렇죠, 외부 마이크 정도. 근데 마이크도 용도가 틀려요. 그러니까 인터뷰용으로 하실 거면 이런 무선 마이크 쓰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좀 이동하면서 뭐 공연 영상 찍고 그 가수에다가 핀 마이크 이렇게 꽂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냥 샷건 마이크 그냥. 네, 샷건으로 네. 지향성 딱 땡겨서. 네, 지향성 그렇지. 하시면 네. 뭐 소리는 아무래도 내장되어 있는 마이크보다는 틀린데 그냥 조금 저렴한 거 하실 거면 그냥 내장 마이크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예 네. 고가로 네. 가던가. 그러니까 이게 캠코더를 사신다는 것 자체가 결과물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사실 자기 취미에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과물이 떨어진다? 그러면 사실 투자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저희 방문하시는 손님들이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업료 내실 만큼 내셨던 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예 인분. 그렇죠. 그러면 제가 그 용도를 다 여쭤봐요. 사용하시는 용도가 어떤 용도냐, 어떤 피사체 찍으시냐, 어떤 환경에서 찍으실 거냐. 이렇게 하면 모델을 정하고 오신 분들한테는 그 제품에 대한 장단점 다 설명해드리고 세팅 방법까지 다 알려드려요. 그 조작 방법, 매뉴얼 선정 이런 것도 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설명서 안 봐요. 그냥 뭐 급한 마음에 유튜브 막 찾아보는데 보니까 이렇게 정식적으로 막 이렇게 해갖고 막 하는 건 있는데 설명서 유튜브 보고 이렇게 안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세팅을, 근데 캠코더가 가장 쉬우신 게 세팅하기가 한 번 세팅해 놓으시면 만질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미러리스 같은 경우는 사용하면서도 막 조작하고 막 이런 것도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영상미는 있는 대신에 자꾸 미러리스 얘기해서 죄송한데, 미러리스는 영상미는 있는 대신에 포커싱 속도가 느려요. 근데 더군다나 무대 영상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빠르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조명이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역광도 또 있거든요. 맞아. 예. 근데 요거 테크닉을 굉장히 많이 발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러리스는 기본적으로 카메라에 대해서 한 7, 80% 정도는 마스터를 하시고 사용하셔야 돼요.
근데 사진은 물론 대충 찍으셔도 잘 나오겠죠. 근데 영상 같은 경우는 소니 미러리스가 아무리 빠르다고 해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개인적인 그런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캠코더가 속도는 빠르죠. AF 속도는 굉장히 빨라요. 버벅거리는 거 없이. 그러니까 MF4를 잘 다루지 못할 거면 AF 캠코더 AF가 상당히 괜찮다 그런 느낌일까요? 그 말씀들 하세요. 아니 수동으로 쓰고 조작하면서 쓸 거면 캠코더를 쓸 필요가 없죠. 편하려고 쓰는데. 아 하긴 그러니까 기계적인 그 능력이 돼주니까 그렇죠. 따라와 그러니까 주니까 AF가. 그렇죠, 그렇죠. 원래 캠코더를 쓰시려는 게 그냥 대충 어느 정도만 설정해 놓고 그냥 준기능 인아웃 하시고 레코딩 버튼 누르시고 스톱하고 그 용도로 이렇게 하시는 거지. 이거를 막 조작하면서 막 쓴다? 그럼 정신 건강에 나쁘지 않을까요? 편하려고 쓰시는 건데.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게 보니까 저 앞에 캠코더가 있는데 네네. 그리고 제품 모델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메뉴 뭐 설정, 조작법 이런 것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그냥 오늘은 그냥 간단히 하죠. 뭐. 간단히.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AX43A, 그 다음에 뭐 700도 있고, 뭐 VX1도 있고, G70도 있고 그런데 오늘은 그냥 대표적으로 G70이 낫지 않을까? 네. 네. 하시면 캠코더 되게 단순하게 생겼고요. 보시면 스위치 이렇게 있죠. 카메라, 오프, 미디어. 근데 왜 미디어라고 표시를 해야지 플레이라고 표시해 놓으면 안 되나? 그거 왜 그렇게 돼 있지? 미디어, 카메라 이렇게 맞춰 놓으시면 네. 일단 켜지죠. 근데 새 거는 이 표시가 나와요. 완전 새 제품은 네, 근데 이 캠코더는 리셋이 또 되더라고요. 캐논 카메라 리셋 안 되거든요. 이 표시가. 디지털 카메라는 안 되지. 한 번 나오면 끝이지. 네, 근데 네. 소니도 공장 초기화 되는데 얘도 캠코더가 초기화를 해놨더라고요. 메뉴에서 리셋이 돼요. 근데 이렇게 하고 보면은 그냥 OK 누를게요. 네. OK 누르고 처음에 영어로 나와요. 네. 영어로 나오는데 네, 여기 밑에 레코딩 버튼 바로 네. 우측 하단에 메뉴 버튼 누르시면 그렇죠. 랭귀지 바로 나오죠. 메뉴부터 랭귀지가 바로 있네. 네, 한국어 설정하시고 OK 하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디지털 줌이 메뉴 첫 번째가 카메라 설정이 나오거든요. 근데 디지털 줌 기능 같은 경우는 안 쓰시는 게 낫죠. 이게 실내에서 찍으시면은 광학 20배 줌도 많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야외에서 줌 당겨 보시면 엄청 많이 당겨줘요. 그래서 광학 줌만 끄기 이렇게 해놓으시면 광학 줌만 적용되거든요. 광학 줌만 쓰셔도 뭐 전혀 문제 없죠. 그 다음에 줌 속도 기왕이면 줌 속도가 좀 빠른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네. 빨리빨리 적용돼야지. 근데 이제 이런 이 금액대 가격대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파나소닉 VX1 같은 경우는 줌 속도 조정이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그냥 줌이 되는 거죠. 오토 느낌인 거네. 그렇죠. 근데 이제 캐논 이런 게 사용자에 따라서 틀린 게 나는 좀 스포츠 영상 같은 거 찍어야 되니까 좀 빨리 포커스를 잡아줘야 돼. 그러면은 좀 빠른 무를 해놓으셔야죠. 근데 빠른 게 나아요. 이거 보면 전반적으로. 그렇죠. 전반적으로 그냥 네. 빠른 게 낫고요. 고속 좀 온으로 돼 있네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손가락이 굵어서 그런지 몰라도 2번을 이렇게 누르면 잘못 눌러줄 때도 있는데 네. 초점 프리셋 속도 이것도 빠름으로 해놓으시는 게 낫고 그 다음에 플리처 저감 그 전에 근데 자동 역광 보정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역광 보정. 네, 무대 영상 같은 거 찍으실 때 아니면 야외에서 무대 공연을 찍는데 밝은데 어둡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역광 때문에. 빛이. 네네네네. 근데 이게 여기 보시면 자동 역광 보정 기능이 있거든요. 네. 끄기, 켜기. 항상 켜게 해놓으시면 되죠. 자동이니까. 오토로 네. 자기가 잡아주니까요. 네. 근데 여기서 안 되는 게 또 있어요. 너무 역광이 심하면 이것도 조금 딸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시냐. 펑션 버튼 누르시면 되죠. 펑션 버튼 누르시면 강제 역광 보정이 또 있어요. 내가 네. 조절할 수 있구나. 네네. 근데 이건 일회용 기능이에요. 껐다가 키면 이게 다시 오프로 돼요. 근데 이 기종은 뷰파인더가 있어서 이게 닫아도 네. 뷰파인더가 켜지기 때문에 전원이 꺼지지가 않아요. 네. 근데 얘처럼 뷰파인더가 없으면 뷰파인더가 없잖아요. 그냥 액정 닫는 순간 그냥 꺼져버려요. 얘는 오프가 되는구나, 바로. 그렇죠. 오프로 버리죠. 그래서 요거를 집어넣는 것 같아요. 일부러. 네.
근데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무대 영상 찍으실 때 괜찮아요. 그리고 역광 세팅 이렇게 하고. 네네네. 그 다음에 줌 기능도 여기서 터치로 또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편하겠죠. 이게 편하죠. 아, 그렇지. 이게 훨씬 예, 편하죠. 이게 편하죠. 터치로 하시는 그립으로 거. 다 잡고 하니까. 네네네. 네. 그리고 색감도 조금 색감도 조정하실 선명도나 콘트라스트 채도 조정하실 수 있는데 카메라에 비해서는 조금 몇 가지가 없는 것 같아요. 콘트라스트 있네요. 콘트라스트 채도 선명도 있는데 샤프니스 뭐 이런 거는 몇 가지는 좀 빼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만 해도 네, 이건 기록하고 네, 하는 거면 네네네. 후보종 볼 게 아니라면. 후보정은 저는 가급적이면 캠코더 쓰시는 전문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후보정 당연히 하시잖아요. 네, 뭐 그렇죠, 미러리스로 그렇죠. 찍으셔도 네네, 그렇죠, 후보정 그렇죠. 하시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기본적으로 원본이 좋은 거 후보정 가급적이면 손 안 대는 거. 근데 그 무대 뭐냐 그거 있죠. 찍으셔갖고 유튜브에 올리시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면은 개인적인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그냥 보관하시거든요. 혼자 보시려고. 그렇죠. 예, 그런 예. 분들도 있으시죠. 예,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취미에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여성분들 오시면. 근데 뭐 100만 원대도 사시는 분 있지만 미러리스 카메라 막 바디 하나 렌즈 하나 갖고 1000만 원대 사시는 분도 봤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는 근데 그 용도에서는 좀 더 낮추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사용 목적이 좀 있으니까. 네. 근데 저는 이거 쓸래요 그러시더라고요. 전 되게 멋있었어요. 난 이 정도 투자할 수 있어. 네, 되게 멋있었어요. 와 멋있다. 자기가 좋으니까 하잖아요. 그건 맞죠. 술 먹고 마약하는 것도 아니니까. 이거 세팅하시고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여기 보시면 음성이 있어요. 음성. 네. 네, 음성 오토 이프 매뉴얼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환경에 따라서 좀 틀리긴 한데요. 네. 여기다 샷건 마이크 해놓고 매뉴얼에 맞춰놓고 근데 이게 되게 예민해요. 그러면은 왜 공연 막 그 축제 때 막 그 영상 찍으시는 라이브 스트리밍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있죠. 그러면은 요거를 조작을 좀 많이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이게 맞는 게 있어요, 자기한테. 자기 스타일이 있구나. 예. 그리고 오토에다 해놓으시고 매뉴얼에다 이렇게 해놓으셔도 여기 보시면 STD라고 있어요. 여기 다시 백 하시고 STD 누르면 나와요. 음악, 축제, 연설, 회의. 근데 이게 얼마나 잘 적용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도 저는 그냥 무난하게 스탠다드 일반적으로 세팅은 이렇게 해드려요. 강제 역광 보정하다가 여기까지 들어왔네요. 그렇죠. 네. 네네네. 그렇게 하시고 다시 메뉴 들어가시면 그 전에 죄송한데 이게 오토로 해놓으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버튼인가요? 이거 완전 자동이죠. 자기가 알아서 해줘요. 내가 매뉴얼 방금 설정한 거 다. 네, 여기 보시면 오토 해놓고 메뉴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디지털 뭐 이렇게 안 되는 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이게 투명하게 나오죠. 네. 이게 설정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매뉴얼 모드에다 맞춰 놓으시면 프로그램 A라고 나오죠. 네. 여기다 해 놓으시면 어느 정도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수동으로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안 쓰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것도 반자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메뉴 누르시고 생각보다 되게 편하네요. 네, 편해요. 그래서 편하려고 쓰시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플리커 저감. 이게 그 실내 촬영이나 조명인 데서 촬영하실 때 헤르츠 안 맞거나 그러면 막 빗살무늬처럼 막 네, 맞아요. 플리커 현상이라고 하죠. 네네. 그거 자동으로 해놓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ND 필터 그냥 오토에다 해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손떨림 보정 기본적으로 우측이 돼 있어요. 좋네. 그거. 우측이 요즘에 기본이에요. 요즘에 미러리스도 보시면 우측이 다 되기 때문에. 근데 끄기, 표준, 다이나믹. 근데 다이나믹은 살짝 우는 느낌이 날 때도 있어요. 제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표준으로 해드려요. 근데 표준으로 하셔도 광학 좀 20배 당겼을 때 흔들리고 그런 거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요건 나머지는 그렇게 하실 거 없고 두 번째 기록 설정 보시면 해상도가 바로 3840 맞죠? 3840이면 4K 지원해 주죠. 근데 4K가 지원되는 대신에 프레임 레이트 29.97이에요 프레임이. 그러니까 30프레임이죠.
30프레임이냐 아니면 23.98, 24프레임이냐 이건데. 제일 레귤러한 프레임들이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가급적이면 그냥 FHD에 네. 그냥 60프레임으로 해드려요. 아예 부드러운 네, 영상으로. 부드럽게 그냥. 네. 네네네. 그리고 기록 매체 뭐 듀얼 릴레이 기록. 얘가 메모리가 2개 들어가요. A, B. 그건 좋네. 슬롯이. 네. 그래서 만약에 편집을 좀 많이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은 A, B 동시에 같이 녹화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처음 시작부터 만약에 뭐 1시간까지는 누가 이제 편집하고, 그 다음에 1시 이후부터 그거는 나머지 분량은 누가 편집하고 하실 수도 있고, A 차면 B로 자동 넘어가고 릴레이 기록도 할 수 있고요. 이건 설정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기술적인 뭐 대단한 기술적인 그런 부분은 아닌데요. 라이브 스트리밍 하시는 분들. 근데 라이브 스트리밍 하시는 분들 중에 녹화 안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때는 자동 전원 끄게 해놔야죠. 녹화 안 되면은 자동으로 꺼져버려요. 근데 중간에 스트리밍 하다 꺼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자동 전원 끄기는 끄기로 해놓으시고. 요 정도? 근데 이것마저도 설정을 안 하시면 좀 그럴 것 같아요. 요 정도는 필수. 이 정도는 제가 봤을 땐 필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건 말씀드려도 되나? 구입하시고 난 다음에 왜 안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제품에 대해서.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전화 오셨길래 여쭤본 적이 있어요. 아니 왜 안 물어보셨어요? 그렇게 궁금하시면. 그랬더니 바쁠까봐 그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대표님 바쁠까봐? 뭐 바쁠 때도 있긴 하지만 뭐 그렇죠. 그거야 그렇겠죠. 근데 저는 사실 사후 서비스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판매하는 거는 아무나 판매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손님도 뭐 백화점에서 사실 수도 있고, 뭐 저기 뭐 일렉트로닉 마트라든지. 그렇죠. 뭐 네. 대리점 가서 구입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 다음 요거 했을 때 나중에 사용법을 몰라요. 근데 물론 유튜브 보시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좀 그거에 대해서도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꼭 전화 주시라. 그리고 좀 전화 주시기 좀 불편하시면 그냥 카톡 주세요. 그렇지. 네. 네, 그러면 저도 이거 말로 설명하기 좀 뭐한데? 그럼 영상 찍어서 보내드려요. 그렇구나. 아니 그게 저는 기본적으로 판매자 사후 서비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사실 중고 파는 게 아니잖아요. 새 거 파는데 그 정도도 안 해준다?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제품의 장단점만 알고 좀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안다는 것 뿐이지,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정도 사후 서비스도 안 해준다 그러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대단하게 뭐 1년 지나고 10년 지나도 뭐 어떻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제 경기도 문산? 문경이라고 그랬나? 문산이라고 그랬나? 거기 이제 하시던 분이 온라인으로 캠코더를 구입을 하셨대요. 네. 구입을 하셨는데 작동법을 몰라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근데 쿨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안 샀다. 우리 여기 이 샵에서 안 샀다. 네, 근데 물어볼 수 있냐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한 30분 통화했어요. 근데 그 원인을 저도 잘 못 찾겠다. 이게 보니까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시는 분인데, 제가 사용하시는 앱도 물어보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문제점이 제가 보니까 거기서도 발생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봤을 때 기계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오늘 방문하신대요. 오늘 일단 오시는구나. 네, 오신다고 그러시길래 뭐 오시지 말라고는 얘기 못하니까 오셔가지고. 멀리서 오시네 그러면. 문산, 경기도면 문산이. 경기도 문산입니다. 그쵸, 문산이죠. 네, 문산. 그러면 1호선인가? 1호선 경기중앙선? 경의중앙선인가? 네. 오셔갖고 뭐 설명해 주는 건 일도 아니죠. 아는 정보 내에서 해드리면 되는 거니까. 그런 제품에 대한 상담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 정도는 뭐 사실 뭐 비용이 들어가고 뭐 이렇게 막 뭐 어떤 뭐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서비스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덕분에 뭐 캠코더에 대해서, 네네. G70 이제 매뉴얼 설정이라든지 조작 설정 같은 거에 대해서 재밌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퇴근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뵐게요. 네. 네.